오늘의 시장은 다시 또 리스크 온으로 달리게 될까요? 이란의 중재 협상 요청, 그러니까 대화의 의지를 보여줬던 게 미국 증시에서의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물론 그 직후에도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이런 뉴스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소화력 또 한 번의 연고점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죠. 자, 프리마켓 시세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쭉 보시면 일단 시총 상위주 대다수 상승입니다. 삼성전자가 1.4% 출발을 하고요. SK하이닉스는 3% 오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개별적으로 중국차에 이제 배터리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들려온 이 소식에 프리마켓 시세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이란의 협상 의지 확인하면서 일제히 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쪽으로는 2차 전지의 강세, 그리고 로봇주의 강세, 또 바이오 USA 개막하면서 에너투 기대감 반영되는 알테오젠의 추가 강세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에서 11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영국과 함께 관세율 10%로 협의에 나설 거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그러니까 영국과의 협상 내용 보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쪽도 일제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움직임이고요. 오늘도 원전 달려갑니다.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카메코 모두 다 급등이었고요. 조선도 상승. 오른쪽으로 보시면 휴자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올라가면서 미용도 좋은데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그 노이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반락입니다. 자, 그럼 거래 동반한 종목들 보죠. 올라가고 있는 쪽도 있고 내리고 있는 쪽도 있기는 한데 상승이 조금 더 압도적입니다.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속도 나서겠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이 실증 기술과 관련된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재료로 올라가고요. 조금 전 코너에서도 함께 나왔던 이 언급됐던 아난티입니다. 속보 바로 전달해 드렸었죠. 군사합의 복원이 될까요? 지금 아난티 8% 급등 시세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모처럼 만에 거래 동반하면서 움직이고요. 어제 튀었던 한화솔루션이 오늘 반락하고 한화그룹주들이 일제 힘이 좀 빠져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방산주와 함께 에너지도 약세인데요. 흥구석유 내리면서 출발 예상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란의 협상 중재 요청. 일단 이 소식에 리스크 온이었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간 선물 올랐고요. 어제 우리는 이런 전쟁 소식 비교적 제한적일 거라는 예상 속에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뚝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른 것이 하나의 핵심이 됐고 유가는 반락했습니다. 일단 나오고 있는 속보들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방산에너지, 가스, 해운 이렇게 이 중동 전쟁 때문에 올랐던 쪽이 다 같이 반락하고요. 나머지 쪽이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 열려 있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직후에 이란 핵무기 가질 수가 없다. 핵 합의와 관련돼서 속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장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 이제 즉시 테헤란 떠나야 한다라는 대피령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직후에 WTI 선물이 한 1%가량 올라가면서 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다시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동 상황 때문에 G7 성명 안 하겠다. 그리고 일정도 단축해서 오늘 밤에 돌아오겠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핵 합의가 나올지까지 보시죠. 자, 넘어가 보면 기술주의 움직임은 일단 다 좋았다는 점 핵심입니다. M7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AI 내러티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개별적인 재료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됐던 게 AMD예요. 보시면 8% 급등을 나왔는데요. 5%러에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AI 칩을 이전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MI350에 이제 HBM3 납품한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렸었습니다. 당시 좀 조용했었는데 오늘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AI 새로운 칩에 경쟁력이 있다면서 IB 쪽에서 일제히 호평을 제시했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MI400 초기 성능이 지금 엔비디아의 가속기죠. 베라루빈과 비슷하다라는 호평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뛰어넘고 점유율을 앗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있는 AMD의 강세는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강세 움직임이 계속될 거라고 봤는데요. 오펜하이머, 엔비디아 이제 유럽 쪽과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죠. 유럽의 소버린 AI 매출 기회, 그러니까 확대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면서 실적에 반영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144달러까지 올라서 153달러의 신고가 바짝 다가섭니다. 26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 큽니다. 88억 달러의 매출 예상되고 있는데 85억 시장 컨센 웃돌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우리 시장의 주인공 반도체 될 수 있을까요? 또 한 번 큰 꿈을 품어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6년에도 HBM의 고성장 계속될 거라면서 탑픽을 하이닉스로 꼽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세 움직임 어제 다시 한번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강세가 펼쳐졌고요. 이 부분은 SK와 아마존의 AI 데이터 센터 재료에도 반응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업인 HBM에 대한 성과 오늘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지 지켜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는 어제까지 사흘째 빠졌거든요. 주가의 변곡점 다시 확인될까요? AMD의 강세 오늘 믿어보죠. 앞서 프리마켓에서는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좋았었던 반도체 종목들로 쭉 엮어드렸는데 HBM 진영으로 한 강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익그룹주들도 다 같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반도체주 보고 계시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올랐던 원익그룹주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안 추진 속도 낸다라는 내용 때문에 얼기설기 섞여있는 이 지배구조 개편되게 되면 가장 크게 주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같이 시세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에 이어서 넘어가 볼 섹터는 바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고요. 오늘 유가, 가스 내리는 가운데서 빛나고 있는 원전과 전력망입니다. 미국의 카메코, 이튼,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다 같이 급등하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이 에너지라는 내러티브는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AI 하드웨어랑도 연결고리를 가져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미국의 우라늄 기업 카메코의 신고가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다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ETF도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확대 4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 그 이후로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원전 르네상스는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17년 만에 역사적으로 시총 1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강세 움직임 또 한 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현대건설, 한전그룹주 다 같이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팀코리아 안에서도 시공과 설계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두빌의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한전그룹, 한전기술, 산업, KPS 지켜보셔야겠고요. BHI도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 전력망인데 지금 다 좋아요. 어제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어냈던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은 나야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는 듯 했죠. 최근 효성중공업 중심으로 한 신고가가 빠르게 나왔는데 기존 대장이었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이젠 LS일렉트릭 30만 원을 넘어설지 신고가의 움직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 좋았던 종목들 쭉 모아드렸어요. 오늘 재료 많더라고요. 스테이블 법안 관련해서 미국, 우리 쪽으로 각각 재료 있습니다. 어제 좋았던 쪽 추가 강세가 나올지 보시고요. 46 시리즈로 이제 중국 자동차 쪽으로 납품한다라는 내용 앞서 LG엔솔이 1%가량 올랐어요. 2차 전지 투심의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한국조선주에 대한 JP모건의 TP 줄줄이 상향 조정, 삼성중공업은 제외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대장에 좁혀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수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딱 야간 선물만큼 상승입니다. 혼재된 뉴스들 소화력 궁금한데요. 2,969, 2,970 가면 3,000까지 진짜 얼마 안 남네요. 오늘 지금 2,97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은 779선 출발 예상됩니다. 두 분 함께하죠. 이주호 SB인베스트 본부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협상 의지 그리고 트럼프의 협박 여러 가지로 재료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프리마켓 호가 수준에서 원전이 또 한 번 불기둥을 뽑아냅니다. 미국 관련주 다 좋았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원전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 종목 추리는 팁의 핵심을 알려주시죠.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석유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런 가운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랑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어제 올랐는데 네. 이제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트럼프가 IRA 사실상 폐지한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태양광 ETF부터 시작해서 미국 태양광 관련주들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국내에 태양광이라던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들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수급이 과연 어디로 올까를 생각해 보면 원전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면 지금 그 IRA 법안에 사실 원전은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랐던 것들이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원전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호 팀장님은 그동안 원전 많이 밀어주셨잖아요. 네.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너무 수익률이 높아졌을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이주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재료 안고 더 쏠리면 계속 홀딩이에요? 오늘 장까지는 홀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태양광 쪽에서 너무 악재이기 때문에 태양광 신재생 쪽에서 악재면 반대로 원전 쪽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같은 때문에 의견. 네, 오늘 장에서도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좀 전기, 전석 그리고 변압기 이쪽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네. 원전뿐만 아니라 다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재생 다 급락이고요. 지금 관련 종목들 시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관심주 들어볼 텐데 두 분 다 전력에서 팁을 주셨거든요. 원전 조금 부담스러워서 전력으로 주신 걸까요? 이정호 팀장님 종목부터 갈게요. 네,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런 감도 있고 변압기 쪽에서 너무 안 간 종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있어요? 들고 있어서 네. 갖고 나왔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에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종목명은 재룡전기라는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다른 전선, 전기 관련주들에 비해서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 좀 그러네요.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의 90% 이상이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해서 민다고 원전 플러스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폭발적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갖고 왔고 진입가 같은 경우에 4만 원을 제시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가격대 4만 3천 원 이하에서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슈팅 할 것 같거든요. 43,000원 이하에서 조금 눌렸을 때 들어가시고요. 5만 원까지 보자. 재룡전기 주셨습니다. 바닥권에서 기회 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꽤 그래도 리스크를 지고 들어갈 종목으로 주셨어요. LS 일렉트리 오늘 신고가 도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 자리 괜찮아요? 네,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미국 K 변압기 수출이 거의 540% 정도 6월에 수출. 엄청난 수출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8월에 2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그러면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들, 그러면 수출도 좋고 정책과도 연결돼서 에너지에 대한 전력 공급에 대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효성중공업이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HD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32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듯 하면서도 같은 섹터 안에서 전혀 다른 위치로 지금 주셨거든요.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자, 오늘 시세와 앞으로의 추가적인 시세 누가 더 잘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움직임 주목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반도체 볼까요? 지금 M7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가 미국 증시에서 다 좋았었어요. 게다가 우리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이정호 팀장님, 우리 국내 반도체주 여전히 대장인 하이닉스로 좁혀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지금 소부장 들썩이는데 여기 기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SK하이닉스 쪽으로만 집중된 수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걸 못 따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수 견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와야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올라주니까 나머지 반도체 관련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모습세도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세가 좀 나와주지 않아야 됐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SK하이닉스가 탑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반도체 장비 중에서 KCT라는 종목이 있는데 워낙 바닥권이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MD, 삼성전자 말고 그래도 대장으로 계속 가자. 하이닉스로 좁혀가는 전략 그리고 KC텍 장비단까지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관심주까지 야무지게 받아봐서 지금 시장 문 열고 나서 저희 재료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들 이어가겠습니다.